안녕하세요. 속보효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1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나왔던 좀 굉장히 인상적인 뉴스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가입해 놓은 노란우산 공제에서 너무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을 깨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동기보다 한 50% 정도 증가한 숫자라고 하고요. 금액도 1조 원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것만은 안 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해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제 밤에 있었던 파월의 청문회에서는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죠.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고용시장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 두 개로 이렇게 저글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파월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딱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물가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고용시장은 오버어치빙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고용시장의 목표, 고용시장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내가 80점 이상만 맞아도 오케이인데 내가 100점 맞아버렸네?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물가는 목표가 80점인데 70점, 60점이네. 이거 낙제되겠다. 이거 물가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어. 라는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금리를 좀 더 높게 혹은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FOMC 이후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죠. 매달리기다. 지금 금리가 높게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달리기다. 아무리 추성훈 씨처럼 싸움을 잘하더라도 매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선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금융 불안지수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코로나 당시에 24, 그리고 작년 10월에 23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정도는 작년 10월에 비하면 뚜렷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것은 물론 여전히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확실히 낮은 수준인데 취약성 지수, 얼마나 병이 골맞어요? 만성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당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 그러니까 취약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체력은 안 좋은데 너무 떨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급성은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놀랍게도 신용 레버리지는요, 진정 중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신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의 신용은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증가율로 보면 더 뚜렷하게 확인되는데요. 가계 신용의 증가율은 빠르게 낮아져서, 물론 이때가 비정상이긴 하죠. 빠르게 낮아져서 1.5%까지 낮아진 상황이고요. 기업의 신용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기업과 가계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림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사한 것이 빨간색이니까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놀랍게도 가계 부분은 전부 다 좋아지고 있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가계는 이렇게 다 좋아지고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벌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기사들을 놓고 보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계 부분의 그런 리스크들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채무 상환 부담 지표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요. 이게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죠.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해서 처분 가능 소득, 즉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은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어떻게 큰일 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연체율도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행권의 연체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비은행의 금융기관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전 금융권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 평균이 이 정도인데 최근에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놀랍지 않나요?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장기 평균 수준에도 미달하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서비스업 생산이 지금 올해 2019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자영업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코로나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더 악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대출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 힘들어서 결국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도 장기 평균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다.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취약차주분들,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좀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요. 기업들의 상황은 가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도 그렇고 돈도 못 벌어요. 이자 지급 능력도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기업 대출의 연체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빌린 돈 말고 은행 외에서 빌린 돈에 대한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을 까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대기업은 대출을 거의 안 받아요. 우리 돈으로 250조 원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이 거의 6배에 해당하는 1,500조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장기 추세랑 비교해보죠. 장기 추세가 이렇게 회색선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은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건, 장기 추세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가계대출은 줄어들고 있고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기업 대출은 여전히 추세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은요, 좋다, 좋아, 다 좋아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금리는 안정되고 있고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도 놀랍게도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주식시장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해주셨어요. PER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빨리 올라가서 돈도 못 버는 게 주가만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PBR을 기준으로 보면 장기 평균 밑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주식 너무 좋아 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쏠림이 있긴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상가를 기준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13%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에 투자하면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놀랍게도 거의 이게 뭐지? 마이너스인데요. 이거 지금 큰일 났네요. 상가 들고 있는 분들 좀 힘드신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상가의 가격,
주택의 가격, 오피스의 가격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면 자본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금융기관의 건전성 우려를 봅시다.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이든 자영업자든 이런 곳에서 문제가 되고 연체가 됐을 때 은행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망했어, 어떻게 돈 줄 수 없어 라는 위기를 갖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 기준을 판단하는데 고정이하 여신의 비중이다 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고정이하 여신의 비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신 대출이고요, 고정이하라는 것은 내가 대출을 100억에 줬는데 이 양반 이거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못 받겠구만 하는 것의 비중이 100억 중에 4억이다. 그러면 그 비중이 4.6%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비은행을 놓고 봤을 때요, 뚜렷하게 안 좋아진 것은 비은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장성도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자산의 건전성도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괜찮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은행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비은행권에서 아마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셨는데요. 대출 연체율을 보면은 일반 은행 대비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확실히 높아지긴 했네요. 근데 그래도 0.8%면은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시나 라고 봤더니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유입액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5월 달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좀 더 사주지. 채권을 너무 많이 사긴 했는데 주식도 좀 더 사주면 안 되나요? 결론적으로 은행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자본을 얼마나 들고 있니? 내가 은행 가가지고 돈 찾으려고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또 내 돈 받을 수 있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대외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없다, 안정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해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파월 의장도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한 대 맞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긴 해야 돼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50페이지짜리 금융안정보고서를 보고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2차례 더 인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겠죠. 어쨌든 지금 연준의 상황, 그리고 오늘 밤에 있는 BOE의 상황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너무 잘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속보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